안녕하세요 5학년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차시는 3, 4차 시, 주제는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글 읽기입니다. 국어 교과서는 68에서 75쪽입니다. 교과서와 필기도구가 준비됐으면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냉장고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갑자기 우리 생활에서 냉장고가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음식이 전부 다 상할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없습니다. 별도로 음식을 보관하는 가전제품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 집에서 냉장고가 사라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요? 집에서 가장 시원한 장소에 음식을 보관할 것 같아요. 얼음을 빌려와서 차가운 물을 만들어 먹어요. 오늘 배울 내용과 관련이 있는 물음을 한번 던져봤는데요.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교과서 68쪽의 1번을 함께 봅시다. 우리 5학년 1학기 과학 시간에 배운 열의 이동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부침 2의 열의 이동 알아보기 자료를 활용해서 정리해 보도록 해볼게요. 액체에서는 주위보다 온도가 높은 액체가 위로 올라가면서 열이 이동합니다. 기체도 액체와 같이 주위보다 온도가 높은 기체가 위로 올라가면서 열이 이동합니다 하는 내용을 정리해 봤어요. 2번입니다. 열의 이동과 냉장고를 관련지어 생각해 보고 친구와 묻고 답하기를 해봅시다. 우리 교과서에 두 친구가 나와 있는 대답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냉장고 안 온도가 차갑게 유지되는 것은 열의 이동과 관련이 있을까? 글쎄, 정확히 잘 모르겠어. 냉장고 안에서도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갈까? 빈칸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질문을 쓰며 조선의 냉장고 석빙고의 과학이라는 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해봅시다. 여러분들 교과서 69쪽에서 72쪽에 걸쳐 나온 글을 읽어보도록 해볼게요. 부침 3의 붙임 쪽지를 활용해서 붙여가면서 읽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읽어보도록 해봅시다. 네, 다 읽었나요? 4번입니다. 조선의 냉장고 석빙고의 과학을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물음 1번이에요. 냉장고와 빙고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네, 냉장고는 냉기나 얼음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기계장치죠. 그러나 빙고는 겨울에 보관해 두었던 얼음을 봄, 여름, 가을까지 녹지 않게 효과적으로 보관하는 냉동 창고입니다. 물음 2입니다. 조선시대 동빙고와 서빙고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네, 동빙고는 왕실의 제사에 쓰일 얼음을 보관했습니다. 서빙고는 음식 저장용, 식용 또는 의료용으로 쓸 얼음을
왕실과 고급 관리들에게 공급했습니다. 물음 3번입니다. 경주 석빙고가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까닭 3가지를 찾아보세요. 네. 바깥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출입구 동쪽이 담으로 막혀 있고 지붕에 구멍이 뚫려 있어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도록 했습니다. 지붕에 잔디를 심어 태양열을 차단했고요. 마지막으로 내부 바닥 한가운데에 배수로를 경사지게 파서 얼음에서 녹은 물이 밖으로 흘러나가도록 했습니다. 5번입니다.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글을 읽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활동 1. 1번에서 8번까지 보기의 항목에 따라 분류해 보세요. 보기에는 기억, 알고 싶은 것, 니은, 짐작한 것, 디귿, 새롭게 안 것으로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분류해 보도록 해봅시다. 1번, 조선시대에는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관했을까? 이건 알고 싶은 것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기억이라고 우리 교과서에도 써 있어요. 2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번, 빙고는 얼음을 보관하는 창고라는 뜻인 것 같아. 뭘까요? 네, 바로 짐작한 것이 맞겠죠? 니은입니다. 3번 보도록 해봅시다. 얼음을 나누어 주는 법이 있었다니 신기해. 네, 바로 새롭게 안 것이 되겠습니다. 디귿입니다. 4번 보도록 합시다. 한겨울에 얼음을 보관했다가 쓰는 기술이라는 부분에서 장빙이라는 낱말의 뜻을 알 수 있었어. 뭘까요? 네, 바로 디귿, 새롭게 안 것이겠죠? 다음 5번입니다. 경주에 있는 석빙고에 간 적이 있어. 무덤처럼 생겼는데 어떻게 냉장고의 역할을 하는지 궁금했어. 뭘까요? 그렇죠. 알고 싶은 것, 기억에 해당이 되겠죠? 6번, 장대석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봐야겠어. 뭘까요? 마찬가지로 기억, 알고 싶은 것이 되겠죠? 다음 7번입니다. 석빙고의 구조를 그림으로 설명한 자료가 있으면 좋겠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억, 알고 싶은 것이 되겠네요. 마지막 8번입니다. 석빙고의 얼음을 왕겨나 짚에 싸서 보관했다는 것을 알았어. 뭘까요? 그렇죠. 디귿, 새롭게 안 것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렵지 않았죠? 활동 2번입니다. 조선의 냉장고 석빙고의 과학을 읽으며 쓴 생각이나 질문을 정리해 보도록 해봅시다. 알고 싶은 것에는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얼음창고에서 겨울에 만든 얼음을 이듬해 가을까지 보관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라고 써봤어요. 또 선생님은 얼음을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라고 써봤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알고 싶었나요? 알고 싶은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해봅시다. 또
짐작한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해볼게요. 선생님은 주위보다 온도가 높은 기체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서 빙고 속의 온도가 낮아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음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을 것 같다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짐작했나요? 짐작한 내용도 정리해 보도록 해봅시다. 다음, 새롭게 안 것은요. 선생님은 조선시대에는 빙고가 관청이었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새롭게 안 것이 무엇이 있나요?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해봅시다. 활동 3입니다. 앞에 어떤 내용을 썼는지 살펴보고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글을 읽는 방법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원격 수업으로 수업을 참여하는 친구들은 가족이나 형제와 함께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혼자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옆에 인형을 갖다 두고 인형과 함께 대화하듯이 1인 2역을 하면서 이야기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책을 읽을 때 궁금한 점은 다른 책이나 자료를 찾아가며 읽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아는 내용과 책 내용을 비교하며 읽어야 해. 또 글을 읽기 전에 여러 가지 질문을 떠올려 본 뒤 떠올렸던 질문을 생각하며 글을 읽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활동 4번입니다.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조선의 냉장고 석빙고의 과학을 읽으면서 좋았던 점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글을 읽을 때 더 집중할 수 있었어. 내가 아는 지식이나 경험이 더 풍부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 이렇게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글을 읽으면 좋은 점이 있네요. 이제 6번입니다. 배운 지식을 활용해 조선의 냉장고 석빙고의 과학 내용을 살펴봅시다. 활동 1입니다. 조선의 냉장고 석빙고의 과학을 이해할 때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써보세요. 과학 시간에 배운 열의 이동은 고체는 열이 고체 물질을 따라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함을, 액체는 주위보다 온도가 높은 액체가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액체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열이 이동함을, 또 기체는 주위보다 온도가 높은 기체가 위로 올라가고 온도가 낮은 기체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열이 이동함을 배웠습니다. 석빙고 안쪽의 화강암은 고체로서 주변의 열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또 내부 바닥 한가운데에 배수로를 경사지게 파서 얼음에서 녹은 물이 밖으로 흐르도록 했다. 또 온도가 높은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온도가 낮은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서 석빙고의 바닥은 낮은 온도를 유지했다라고 선생님은 적어봤습니다. 활동 2입니다. 앞에서 쓴 내용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집에서 원격 수업으로 참여하는 친구들은 가족 또는 형제 또는 인형과 함께 이야기해 보면 더 좋겠습니다.
빙실 안의 얼음이 오랫동안 녹지 않았던 까닭은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인 것 같아. 선생님은 데워진 공기가 지붕의 구멍으로 빠져나가서 찬 공기가 아래에 계속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 라고 써봤어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해봅시다.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글을 읽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를 가려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면서 이 키워드가 가려진 키워드가 어떤 것인지 맞춰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함께 맞춰보도록 해봅시다. 책을 읽을 때 궁금한 점은 다른 이것이나 이것을 찾으며 읽는다. 네, 그렇죠. 다른 책이나 자료를 찾으며 읽습니다. 자신이 아는 내용과 책 내용을 이렇게 하며 읽는다. 네, 맞죠? 비교하며 읽으면 더 좋겠어요. 글을 읽기 전에 여러 가지 이것을 떠올려 본 뒤 떠올렸던 이것을 생각하며 글을 읽는다. 같은 단어인데요. 뭘까요? 네, 맞습니다. 글을 읽기 전에 여러 가지 질문을 떠올려 본 뒤 떠올렸던 질문을 생각하며 글을 읽습니다. 글을 읽으며 질문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키워드를 가려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맞춰보면서 글을 읽어보도록 해볼게요. 글의 이것만 보고 떠오르는 질문을 생각해본다. 뭘까요? 네, 맞죠. 글의 제목만 보고 떠오르는 질문을 생각해봅니다. 또 글쓴이의 이것이 되어 왜 글을 썼는지 생각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어려운 낱말인데요. 글쓴이의 처지가 되어 왜 글을 썼는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또 글 내용과 자신이 아는 내용을 이렇게 해봅니다. 뭘까요? 네, 맞습니다. 자신이 아는 내용을 관련지어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체험한 일을 떠올리며 감상이 드러나는 글을 써보도록 해봅시다. 오늘 함께 공부한 5학년 친구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